섬은 강인하다. 바람과 파도를 견디며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왔다. 섬이 지켜졌을 때 육지도 지켜질 수 있었다. 섬은 평화롭다. 가장 안전한 품으로 생명을 기원했다. 섬에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인간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 섬이 무너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합쳐 전체 4천여 개, 남한에만 3,100여 개의 섬들이 있다. 바다와 함께 우리의 국토인 그 모든 섬들에는 육지에선 볼 수 없는 귀한 새와 어족 자원이 살아간다. 그 터전들이 무너지고 있다. 취재팀은 서해안의 육도에서부터 그 실태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 작은 섬 6개가 모여있는 육도, 그중 무인도인 중육도는 섬 전역이 석회석 광산지구로 지정돼 있다. 석회석을 찾기 위해서 산 하나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절단된다. 명분은 석회 광산 개발이지만 채취물의 대부분은 흙과 잡석들이다. 중육도에서 얻어지는 흙과 잡석들은 육지로 옮겨져 건축자재로 쓰인다. 육지에서보다 허가가 쉽고 값도 싸서 섬의 토석은 팔려나가는 것이다. (4년) 넘게 중육도는 파헤쳐졌고 지금 섬 한 귀퉁이는 통째로 잘려나갔다. 연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드나들었던 외딴 섬 육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육도의 아름다운 경관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인천에서 뱃길로 2시간 거리 풍도다.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풍도의 경우 14년 동안 골재 채취를 계속해오면서 파괴의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풍도 주민들에겐 바다가 곧 삶이요 생존이다. 주민들은 바다로 흙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토속 채취를 허락했었다. 하지만 파헤쳐지면서 토사는 속수무책으로 바다로 흘러들었고 풍도의 소득원이었던 전복 양식장과 주변 어장은 큰 피해를 입었다. 다른 지역의 매립과 개발을 위해 풍도의 산과 바다가 희생되고 있다. 섬을 파괴하는 데 있어 주민의 생존이나 생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애초 개발에 동의했던 주민들도 더 이상의 개발을 막고 나섰다. 한 10년 요렇게 이제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풍도가 아주 그냥 안전이 아주 그냥 바다가 되겠구나, 안전히 산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이제 좋겠다고 위에다가도 연락을 하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파괴는 또 다른 파괴를 낳는다. 남해안의 거금도.
이 섬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장이다. 20년간 20여 개의 업체가 거금도의 화강암을 채취해왔다. (9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거금도는 남해안에서도 비교적 큰 섬에 속한다. 그러나 섬의 원래 형태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파괴의 규모는 엄청나다. 단단하면서도 결이 고운 거금도의 화강암은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된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거금도의 모든 것이 희생되어 왔다. 돌산에는 끝없이 폭약이 심어졌고 나무와 숲이 잘려나가야 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석산을 당초에 14군데 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INP으로 8군데가 도산하고 지금 6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모 그 화강암 허가지로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몇 평 정도입니까 여기요? 약 4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4만 5천 평. 예. 한때 좋은 외화벌이 사업이었던 화강암 수출은 90년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서 파괴가 끝난 건 아니다. 80년 이후 지금까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섬을 떠났거나 재정난으로 도산한 채취업체들. 그들이 남겨둔 파괴의 흔적은 섬 곳곳에서 목격된다. 숲이 사라진 자리에 대신 자리 잡은 것은 거대한 폐석 더미들. 여기에 복구해놓은 데가 3군데입니다. 3군데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구해놓은 데는 지금 저 녹화가 돼가지고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구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항림 사람이라고 그 웅덩이 파져갖고 물 과 있는 데 있죠. 거기만 이 최근에 그 복구한 데고 나머지 그 저 2군데는 다 복구해가지고 지금 그 산림으로 다 복구가 됐어요. 폐석 더미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이곳이 그나마 제대로 복구가 됐다는 현장이다. 복구는 신용에 그쳤다. 그저 토속이 흘러내리는 재난만이라도 막는 것, 그것이 복구의 현 주소다. 제대로 복구하자면 절개한 안반은 층을 만들어 쌓고 경사면은 흙을 덮어 잔디를 깔고 평지에는 나무를 심는 것. 그 최소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은 수억 원대. 그나마 복구 신용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이고 사업체 부도로 방치된 사업장도 여러 곳이다. 파괴 이후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겐 황폐해진 산과 바다, 사고의 위험과 재난만이 남겨질 뿐이다. 이 모진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생명들은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폭약 구멍 속 한 줌 흙에도 풀포기들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다. 그 끈질긴 생명력은 차라리 애처롭다.
환경이 가혹할수록 생명은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 길을 찾을 줄 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찾지 못할 때 생명은 생명의 길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사라질 때 인간의 삶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임자도는 800여 개에 달하는 신안의 섬 가운데 하나다. 임자도 인근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은 바다 모래 채취를 위한 바지선이다. 바닷속 모래 언덕에 펌프를 꽂아 바다 모래를 퍼올리는 것이다. 건축자재로 쓰기 위해 신안 앞바다에서만 16개 지구에서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간 평균 200만 톤에 달하는 바닷모래가 무려 20년 동안 퍼올려졌다. 지금 바닷속 모래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모래가 없어서 막 열 몇 시간씩 걸려오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막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팠는데 지금 모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쪽에 모래가 지금 거의 없나요? 전체적으로 다 고갈 사태가 돼가지고 모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신안군이, 진도군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의 고갈, 그 영향은 주변 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광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임자도는 고운 모래가 자랑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해변가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곳에 자랑이던 해송군락은 사라지고 해송은 앙상한 뿌리를 드러내고 있다. 임자도는 전체의 30% 이상이 규사로 이루어진 모래섬이다. 규사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에 쉽게 쓸려나간다. 모습을 드러낸 해송들의 뿌리는 해변이 이미 2~3m 깊이까지 쓸려나갔음을 말해준다. 해변의 유실은 최근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주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래 채취의 결과가 임자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섬의 한쪽 끝 대광 해수욕장. 이곳은 해안선을 넘어 산 중턱까지 무너져 내렸다. 게다가 모래를 보호하고 비바람을 막아주었던 보안님들이 고사하면서 파괴의 정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산 높이를 봤을 때 말입니다. 여기에서 70m 이상이 침식된 것 같아요. 침식된 그 속도가 불과 10여 년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침식이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해안선의 변화. 그것은 1,500여 가구 5천여 명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해송군락이 사라지면서 해안선은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해안선은 이미 70m 이상 깎여 나갔다. 임자도의 해안선 유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전남대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조사해보았다. 그런 공급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공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그 채널, 그러니까 수로로 돼 있어서 잘 안 될 거고 아주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태인데 공급되는 지점에서 퇴적물을 많이, 그러니까 모래를 많이 채취하게 되면은 공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1, 2년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5, 6년, 7, 8년, 10년간에 걸쳐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천천히 침식이 일어나게 되죠. 한 번 침식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량으로 따지면은 아마 거의 7, 8m 이상은 깎여 나갔습니다. 근데 물론 바다에 있는 퇴적물로 볼 때는 한 2, 3m 이상 깎여 나갔어요. 아름다운 모래 해변의 길이가 12km에 달해 국민 관광 휴양지로 지정된 대광 해수욕장. 이곳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운 모래는 쓸려나가고 넓은 백사장은 모래층 아래 갯벌과 자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래 천지였던 임자도는 이제 한치 땅과 한 줌 흙이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다. 임자도의 지형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기반 시설조차 아쉬운 섬 사람들에겐 개발이 곧 소망이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온 개발의 결과는 참담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임자도 북쪽 끝머리 전장포는 한때 우리나라 새우젓의 30% 정도를 생산해낼 만큼 풍성한 새우 어장이었다. 오, 6년 전까지 가까운 바다에서 물때 맞춰 작업을 하면 하루 8상자씩의 새우가 잡히곤 했다. 요즘은 먼 바다로 나와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이전 어획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저기만 가봐도 저기서 모래 막 채취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새우라는 자체가 이 모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모래를 파감으로써 이거 새우도 안 나고 또 이 새우 서식 자체가 변화가 돼버리고 지금 그 전에만 해도 이 전장포 주위에 가까운 바닥에서 이렇게 어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배 타고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나와야만 이렇게 이 새우를 잡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죠. 서해 고군산군도는 10개의 유인도와 20개 남짓한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크고 작은 봉우리들과 바위 덩어리들이 모여 이름 그대로 절경을 이룬다. 고군산군도의 주인은 새들이다. 그러나 새들의 낙원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더 이상 평화를 약속하지 못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 신시도는 방조제용 토석을 채취하는 채취장이 됐고 이미 큰 산 2개가 사라졌다. 새만금 방조제가 섬을 가로지르기 전까지 신시도는 어패류의 주산지였다. 여전히 논란 중인 새만금 방조제가 이어지면서 토석 채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고군산군도의 7개 섬이 사라졌다. 사업이 계속될 경우 고군산군도의 운명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간척 사업은 바다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섬들은 육지로 바뀌고 동시에 주변 바다도 파괴된다. 그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지금 신시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넓은 갯벌은 방조제가 쌓이면서부터 깎여나가고 있다. 뻘이 전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싹 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에 여기가 가무락, 바지락이 무지무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 4년 전부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만금 쪽은 어떻습니까? 새만금 쪽도 없죠. 거기에 외국인 자꾸 토사가 쌓이니까 조개 같은 게 바로 그 밑에는 서식 허들을 못해요. 뻘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갯벌이 있던 이 지역은 갯벌이 모두 쓸려나가고 바닥에 자갈이 드러났다.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은 모두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런 곳에서 생명은 살아갈 수 없다. 1000만 원, 한 몇백만 원씩. 5년 거치서 그렇게 줬어. 그러니까 뭐 며느리. 네, 며느리가 다 생긴다 버렸지. 섬 반대편 새만금 방조제를 바라보는 지역이다.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고 조류 변화가 생기면서 이곳에 급격히 퇴적층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김양식으로 살아온 주민들은 쌓여가는 퇴적물을 피해 김양식장을 바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지기 때문에 몰라도 뻘이 지금 살쪄가지고 저 보시다시피 뭐 물렁물렁해요. 사람이 뭐 도저히 어떤 데는 이제 지금은 가을이니까 뻘이 괜찮은데 봄 정도 되면 사람이 저기 정갈까지 쑥쑥 들어가지고 여기에 저 도저히 무슨 작업을 못해요. 그런 형편이에요. 갯벌 표면엔 뻘층이 두텁게 쌓이면서 갯벌은 썩어갔다. 이곳에서 양식되던 바지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러면은 산소가 밑에까지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신시도에 갯벌이 쌓이거나 깎여나가는 것은 새만금 방조제가 물길을 차단하면서 조류의 흐름이 변했기 때문이다. 방조제를 쌓기 위해 섬이 무너졌고 이제 바다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뭐 막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적물들이 지금 상당히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혀져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굉장히 빠르게 쌓일 겁니다. 당분간은 그 쌓이는 동안에는 빠르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하게 생물도 바뀌게 되고, 그것이 어떤 곳은 퇴적률이 빠른 곳에서는 뻘질이 공급이 돼도 모든 바지락이 폐사를 하게 되죠. 신시도 앞바다의 수중은 어떤 상태일까? 바닷속은 공사와 조류 변화로 쌓인 토사들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바다 생명의 기초가 되는 해초도 오래전에 사라졌다. 신시도가 파괴되기 전까지 이곳은 이 지역의 특산물인 바지락, 가무락, 굴 등 다양한 페류들의 서식처였다. 개발의 이면
신시도 바닷속은 바다 생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섬 개발의 뒷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충남 당진 앞바다의 횡담도는 서해대교가 통과하는 지점에 있다. 올 연말 서해대교의 개통을 앞두고 횡담도에는 대규모 휴게소가 건설 중이다. 횡담도의 개발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6년. 당시 도로공사 측이 내놓은 1차 계획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20명 남짓하던 섬 주민들은 모두 떠났고 횡담도는 옛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사업자 측은 주변 갯벌 10만 평을 매립해 골프장과 관련 위락시설까지 만든다는 2차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저희들이 저걸 매립을 하더라도 세고를 통해서 또 다른 갯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저희들이 매립하려는 갯벌 자체가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그런 갯벌이 아니고 횡담도 개발 저희들이 매립하려는 지역을 조금만 파면은 거의 암이 나옵니다. 암후에 형성된 모래와 자갈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설사 매립을 하더라도 갯벌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환경 생태계에 영향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갯벌 매립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횡담도 갯벌은 아산만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갯벌로 귀한 생명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이 갯벌 일대는 멸종위기인 가창오리와 흑고리 도요를 비롯해 수십 종의 조류 10만여 마리가 찾아오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사업 개발은 현재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횡담도 주변 갯벌은 갯벌의 일반적인 가치인 해수를 정화시켜주는 작용이라든지 어족의 산란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귀중한 보고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곳의 갯벌을 매립해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건설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대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로 많이 남아있다라면은 이 정도 간절하지 않을 텐데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만 개발의 역사는 섬이 사라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도 광양만에는 율촌공단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섬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역에 편입되는 섬이 이제 산업단지로 매립이 되는 거죠. 섬을 어떤 개발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인도가 5군데, 무인도가 6군데. 네, 그렇게. 92년에 시작돼 2005년 완공 목표로 하는 공업단지는 그 면적이 1000만 평에 달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 광양만의 11개 섬들이 포함돼 있다. 율촌공단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 지역 공단 조성을 위해 광양만의 섬 3분의 1이 이미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섬들이 사라질 것인가.
공단을 짓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섬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300만 평에 달하는 율촌공단 매립지에 지금 입주한 공장은 손에 꼽을 정도다. 조성된 공단의 많은 땅들이 빈터로 남아있는데도 다시 1000만 평이 매립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 광양만이 개발될 당시의 명분은 중화공업 육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매립을 위한 매립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두서없는 개발 계획으로 수많은 섬들이 어이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상황은 현재 자동차에서요. 사업비를 지금 불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여기 일산단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 총 면적은 297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단 개발 계획 면적은 초에 지금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입주한다고 하는 것이 이 율촌산단을 매립하게 되는 그런 주요한 이유였는데, 현재 국가적인 IMF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과연 이 율촌산단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이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이런 무모한 섬 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광업법의 문제다. 특별법인 광업법에 따르면 한 번 광구로 지정되고 채굴 요건에만 맞는다면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중육도도 광업법의 피해자였다. 그전에 이게 섬 전체가 광구로서 이제 다 지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전체가 광물 채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 이제 전체 면적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에서 이제 하다가 그 상태가 아마 안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도에서 이거는 이제 허가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만 나면 개발은 무모하게 이루어진다. 육도의 경우도 허가 지역에 석회석이 얼마만큼 매장돼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개발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서 이 섬에 석회산 광산 개발하려고 생각하신 건가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광산이? 아니,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이렇게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이 빠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처음부터 이걸 개발을 해야겠다 제가 그런 의사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 3,000평에서 그냥 추가로 2,000평 정도 더 득해가지고 여기는 또 그 광물이 그렇게 많이 매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육도에서 캐낸 토석들은 인근 제부도 방파제 공사 현장에 풀리고 있다. 육도 개발의 명분은 석회석 채취였지만 개발업자는 지난 3개월 동안 덤프트럭으로 4,000대분의 잡석을 이곳에 팔았다. 여기 있는 돌들이 전부 육도에서 온 돌들입니다. 그렇죠. 돌이 참 좋습니다, 돌들이. 글쎄 돌이 단단하고 뭐 다양하게 저기 하는데 뭐 용도는 모르겠어요. 무슨 용도에 쓰는 건. 잡석 같아요, 돌은. 무슨 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강암 같은 거 좀? 화강암.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대리석은 아니에요. 그 저기 석회석도 아니고. 네. 잡석 같아요. 어디서 온 돌들입니까? 육동가 어디서 온다 하더라고요. 석산에서 배로 싣고요. 배로 들어오는 거.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한 지 꽤 됐나 봐요. 한 2달 넘었죠? 2달은 넘었죠. 네, 2달 3개월 정도. 3개월 가깝게 됐나 봐요. 여기 저 날짜가 있어요. 공사 여기 돌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아직도 더 들어와야 돼요. 여기 그냥 피복속도 그냥 요거 한 캐만 놓는 게 아니고 밑에 또 하나 놓잖아요. 도로부터 광업권을 허가받은 업자가 현지 주민의 동의만 받아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각 시군은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특별법인 광업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소유자가 동의를 해 있고 그 광업권자가 저작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그 부결 처리 부분을 굉장히 그 찾아봐서도 특별한 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그 허가 처리는 된 겁니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용도로서 소용 가치가 떨어져버리고 그다음에 용기 일시 사용은 광물을 캐린다는데 자기 재산권을 갖다. 광업법 자체를 폐쇄시키도록 운동을 해라. 그것이 더 원천적인 거 아니잖냐. 예, 광업법을 철폐시켜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없을 거 아니냐. 섬이 파괴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논리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신안군은 바다모래를 팔아 재정난을 해결해왔다. 사정은 신안 인근 진도군도 마찬가지다. 약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그 수익이 계산됩니까? 그래 허가 낼 때 그 루베당 1,060원이란 세 수익을 입금을 시키고 허가를 이제 파가기 때문에 허가 그 입금이 되는 거 보고 루베당 네 루베당 1,060원씩 세 수익 올리고 그래 허가 낼 때 입금 시키고 모래를 반출해 놔가지고. 그러면 옛날에 보다 좀 이 모래 채취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수익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군 진도군 수익에 다른 새 수익은 뭐 아주 비중이 약하고요. 그 80, 90% 정도. 문제는 무모한 개발 논리와 수익 논리에 의해서 주변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다.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모래 채취로 바닷속 모래는 고갈되고 어족은 사라졌으며 해안선이 붕괴됐다. 그리고 지금도 무모한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섬이 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 제도 때문이다. 전남 진도군은 군내호 간척 사업을 비롯해 모두 42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석재와 토사들은 대부분 군내 섬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섬을 깎으면서 한 번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 5년 전부터 시작한 6,000평 규모의 이 사업장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려면은 지금 10헥타 이상의 허가를 받을 때만 하게 돼 있는데 10헥타 미만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대강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큰 침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영향평가가 실은 않고 있고 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곳은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규모가 적은 것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3만 평 이하일 경우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진도군에 깨어지고 있는 곳곳은 모두 3만 평 이하로 섬 이곳저곳이 잘려나가고 있다. (20년) 전부터 대규모 골재 채취가 벌어지고 있는 남해안 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은 개발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자가 모두 다르고 그 업자들은 3만 평, 곧 10헥타 이하로 허가를 받아 건망을 피해왔다. 그럼에도 해당 군청은 단 한 번도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헥타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허가는 개인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허가 신청하는데 그 뭐더라 10헥타가 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2, 3헥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2, 3헥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오시오. 민원인한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이제 앞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980년대부터 허가가 나 있어가지고 쭉 최초 허가가 안 나 있었던 것 같으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만약에 받으면서 전부 해라야 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스톱될 거예요. 뭐든. 그럼 수입해야 돼. 뭐래를 수입해야 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공사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여유가 있습니까? 좁은 국토에 5천만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 개발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개발 때문에 바다 생태계의 중심인 섬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무모한 개발 논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몰아내고 있다. 생명이 떠나버린 땅에서는 인간도 발붙이고 살지 못한다. 광양만 매립공사로 파헤쳐진 여수 앞바다 장도엔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새만금 방조제로 운명이 바뀐 군산 앞바다 비흥도에도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바다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 섬을 보듬으며 살아가던 생명들, 섬이 무너지면서 이 모두가 섬을 떠나고 있다.